세 번째 시간. 자, 여러분 지금 듣는 시간이 몇 시예요? 며칠 몇 시? 네. 저도 어제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딸이 또 시집간 딸이 이제 집을 이제 사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꼬맹이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봐준다고 어제 녹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매미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 이 소리에 뭐 이렇게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이러고 뭐 주변에서 뭐 공사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 또 녹화 날짜가 또 부족해.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막 수선해야 되는 그런 곳이 뭐 있으면 주변이 좀 막 시끄럽한데, 지금은 네, 마지막 여름을 장렬하게 전사하기 위해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지금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 그지? 나도 점심 먹고 지금 조금 1시 되기 3분 전이에요. 점심 먹고 이거 녹화를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계속 비디오 만들기 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녹화를 이렇게 못해요. 같은 기계로 이렇게 같은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그냥 수업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마 우리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수업들은 또 대면 수업이 정해져 있는 수업들도 있어서 이거 비대면도 해야 되고, 또 뭐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대면 블렌디드 수업하는 부분들은 또 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위에서 공지가 없는 이상 이렇게 쭉 해보고, 또 다른 공지가 있을 시에는 또 그때대로 그죠? 또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주차 3교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막 이게 속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쭉 하고, 시각계는 회복 사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좀 제가 올려놓은 슬라이드 보면서 보면은 조금은 구분도 되고 이해도 좀 쉽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고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도 몫이니까 그 영역별로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 거화 시키는 거지. 공부는 일단 자기 거화 시키는 거야, 그지? 자기 거화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커피를 먹으면 또 있잖아,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호흡수가 또 막 이렇게 좀 가파르게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도록. 자, 2주차 3교시에는 저번 시간에 다 못한 대비감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비라 하면은 대비가 높을수록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그지? 맞지? 그지? 그게 이제 시감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런 우리한테 느껴지는 감각의 정보들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말이지? 여러분들이 명시성의 원리라든지 대비의 원리, 그 색상환에서도 이렇게 쭉 우리가 여러분들 잠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얘기하듯이 대비감도가 대비가 높을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시각에서 느껴지는 시감도도 대리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비감도는 여러분들 교재 36쪽에 보면은 대비감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대비감도 보니까, 컨트라스트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컨트라스트 센티비티, 그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걸 이제 검사하는 게, 콘트라스트 감도 검사, 이렇게. 대비감도 검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검은 선에 책, 이렇게 줄무늬들이 탁 있고, 이제 뒷면에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얀데, 얼룩말에 보면은 대비감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색을 진하게 연하게 하면서, 대상이 얼마나 이제 대비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 대비감도, 그지? 물체와 배경색의 차이를 말하는 것. 대비, 그지? 그래서 대비가 높을수록 시감도도 증가한다. 금방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대비를 일단은 이제 증가시켜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시각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되더라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려는 물체의 밑이나 뒤에 배경에 물체와 대비가 잘 되는 색깔의 물체를 넣으면 된다. 검은색 대비 뭐 흰색, 그지? 여러분들 보면은 정경 배경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경우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근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대비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시감도가 이제 증가해서 좀 보는데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각에 어떤 불편함 없이 우리가 뭐 학습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시각이 되면은 일단 어떤 시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시각이라 하면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 저시각의 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대비가 이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대비 감도가 약하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대비가 10% 정도만 감소해도 어떻다고?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아래 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보겠지. 위로 보면은 잘 안 보여. 그럼 밑으로 보면은 그 다 초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이렇게 그죠? 교정 시력을 해놓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이 돼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보면서. 그래서 10%만 감소해도 우리가 뭔가 글을 읽을 경우에는 50%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지. 50% 정도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1%라도 뭔가 좀 제한을 받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잖아. 안 그래? 느긋해? 아니지, 그지? 요즘 젊은이들 안 느긋해. 이 시대의 흐름이 막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들도 그 성향들이 보면은 좀 그렇게 가져요. 그러지 못하면 뭔가 도태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 왜 저래 동작이 느려? 나무늘보처럼. 네, 안녕하세요. 그지? 뭐 하나 하는 것도 그지? 웃을 때도 어떻게 웃어? 하, 이렇게 웃어. 그지? 여러분들, 호호호, 웃고 말아버리잖아. 그지? 그건 아니고, 웃기진 않지. 그지? 항상 우리 집에서 내보고 썰렁하다 그래. 그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죠. 그죠? 좀 재미가 없어. 그지?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은 재미난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면 좀 기운이 좋아요. 왜냐면, 다양한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좀 지루하잖아. 그지? 지루한데, 여러분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즐겁다 해야 되나? 그지? 막 좋은 일이 있어 즐거운 것보다도, 뭔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학생들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뭔가 조금 지루한 상태에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나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읽기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도 10%만 대비감도가 떨어져도 그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읽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할 경우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와, 이거는 뭐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우리 교사가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도 50%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지? 1시간 이렇게 학습을 시켜놔도,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아예 백지 상태가 되는 친구들도 많죠. 그죠? 네,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그냥, 어떤 진전도라든지 성취도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에 기울인 만큼의 대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결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래든, 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막, 그지? 그래, 안 하겠나? 하겠지.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50% 정도 감소하면 학습 상황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마어마한 불편감을 호소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학생의 대비감도 정도가 몇 프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지각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 이걸 뭐라고 하지? 교육적 조치를 하지, 그지? 교육적 조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뭐, 여기 대충 얘기가 되어 있지, 그죠? 대비가 잘 된 노트와 필기를 이제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연필도 우리가 탁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끔 해주면 더 좋겠죠. 예, 뭐, 이렇게 촉감이 아니고, 그지? 시각적으로, 그지? 그리고 교실과, 교실 벽하고 문 사이, 벽하고 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뭐, 노랑, 검정, 이렇게 하면 검정 테두리를 탁 해놓으면, 이렇게 딱 바로 어떤 명시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대비되지, 그지? 그러면 그게 출입구인 줄 우리가 아는 거지. 손잡이 부분들도 하얀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딱 이렇게 되면 노랑에 검은색 뭐 그죠? 색상 안에서 보면은 대비되는 색들이 많잖아. 딱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조금 교실이 교실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제 밖의 상황에서는, 이제 학습 환경에서는 어떤 수행의 속도 부분들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는 뭘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교육적 조치 아니어도 지원 부분들이 되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대호야,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 우리가 실상에서, 학교에서 실생활이라 하면, 그지? 어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운동장을 간다든지, 뭐, 복도를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단이 있잖아.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또 보통 보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 같이 내려오고 같이 올라가고 계단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계단에 이제 뭐 이렇게 끝에 뭐 미끄럼 방지 그 부분에 조심하게끔 색깔을 좀 선명한 색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딱 눈에 도드라지게 뭐 어떤 세계 대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학생들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학습적인 부분 외에는 아이들한테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게 안전. 급식소 가봐. 내 손잡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안전바 같은 거, 손잡이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선명한 색으로. 보통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스테인
레스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아니면은 벽이 그거 하면은 벽이 흰색이면은 오히려 이제 뭐 검은색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도드라지게 명도가 높은 색 뭐 이렇게 좀 이제 배치를 좀 해주면 더 괜찮겠죠, 그죠? 자, 이런 소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막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환경적인 개선이고 최소 제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장애를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시각장애 뭐 후보 지팡이 가지고 막 이렇게 안돼 하고 막 이렇게 체험해보죠, 그죠?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도 하고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잠깐이잖아. 일상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한번 해봐봐. 여러분들 정말 돌아버릴 거야, 그지? 그지? 참 힘들잖아, 그지? 근데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하루가 아니고 365일, 360일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먹먹하지, 그지? 나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눈물이 날라 하더라. 좀 그지? 참 안 됐다. 참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 좀 오버하는 건가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다, 그지? 오버한다고 하면은 좀 서글프잖아, 슬프잖아. 자, 그래서 저시각장애 이제 학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 교실 상황 그리고 뭐 교실 안에서도 다양하게 많아요. 교실 바닥하고 책상 사이 간격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바닥에 뭔가 이렇게 배선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뭐 붙여놓잖아.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게끔 안 노출되게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어떤 그 우리가 칠판 같은 경우에도 짙은 초록색에 하얗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대비감도가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응,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앞에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노트 하는 거라든지 이런 속도도 조금 더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뒤에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떨까요? 선생님, 크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 별로 없지? 왜? 대단하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수업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다른 학생들이, 그지? 그러면은 사실 대찬 학생 아니고서는 거의 보면은 조금 비축되어 있는 학생들은 막 그렇게 하기 못해요.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앞에 선생님이 바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탁 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니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복도 상황도 아까 얘기를 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뭐 급식 그리고 운동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 없이 불편함 없다면 그렇지만은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원들이 교육적 조치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지원들이 이제 절실하다는 거죠. 자, 광각. 광감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조금 제가 설명할게. 빛을 느끼고 강도의 차이를 구별하는 이제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수능, 암수능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눈의 밝기에 순응하는 것.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자, 이때 언제? 자, 이럴 때 좀 많지, 그지? 실내에 뭐 이렇게 컴컴하게 있다가 밖에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지? 그래 나올 때도 우리가 거기에 눈이 그 밝기에 순응하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광각에 이상이 있고 어떤 시각에 뭔가 이제 광각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광각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보면은 이 속도들이 어떨까? 늦겠지, 그지? 여러분들은 잠깐 지나면은
뭔가, 현기증, 어지러워 하다가 바로 이렇게 또 적응이 되죠. 그죠? 그게 수능이 빨리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눈에 밝게 수능하는. 이 명수능을 주로 주관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우리가, 광수용체 있었지, 그지? 광세포층. 그래서 주체가 주로 이제,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자, 눈이 어디에? 어두움에 적응하는 거. 여기 이제 어디 감각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수능, 암수능 여러분들 알고 있고, 그리고 명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체, 암수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간체, 예, 광세포층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관할을 한다. 그래서 암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중에 보면은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관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시각에 이제 저시각에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앞에 들어가가지고 밀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적응하기 전에 액션을 행동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잖아. 그러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게 다 계단이잖아, 그지? 그 영화 같은 데는 그죠? 의자가 이렇게 청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이죠. 근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명수능이든 암수능이든 이 시간에 그 수능하는 적응하는 요 시간이 그 시각에 문제가 시각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하고 또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비장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뒤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조금 더 기다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왜 선생님이 기다려 하는지 알아요. 보면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 누구야? 계단 보여? 이러면 네 선생님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 차를 두고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그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 개별화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기능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나하고 다르다 하면은 다른 게 못한다 이게 아니고 다르면 뭐가 다른지 다른 것에서 내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니 교사가 나 교사 될 거지? 안 되기만 안 돼봐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뽑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 빛을 느끼고 강도라든지 이런 차이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여기 이제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수명이라든지 주맹 현상 또 야맹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각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감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갈로 5번이죠, 그죠? 36쪽에 보면 조금 없는 부분들 조금 더 해놨을 뿐이고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감도 들어가기 전에 광각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광감도는 한번 봅시다. 시각 상태에 따라서 광감도가 다름으로 뭐 그치 개인별 조도 500룩스 이상이 이제 지원되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시각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내한테는 그 학생한테는 눈이 부신다 하면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응? 그지? 자, 그래서 개인별 조도가 이제 조성이 되어야 되고, 자, 학교 상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 책상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개인의 어떤 조도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은 맞죠, 그죠?
거기에서 개인의 어떤 조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상황에서는 그닥 막 이렇게 뭐 제대로 되는 지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개인별 책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든지 해가지고 뭐 그 조도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다뭐 책상들이 더 비슷하잖아, 그지? 똑같게 이런 된 상태에서 저 학교 상황 이제 그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제 그 따로 개인별 조도 부분들이 조성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짧게 못 봤지. 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다 안 나와 있어. 왜냐면 요즘은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사진도 이렇게 못 올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연구 논문을 쓰면 그, 뭐, 단일 대상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뭐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전부 다 뭐 개인 그거 뭐 그걸 다 받아야 되고 보호자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이런 데도 막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고 이래도 거의 볼 수가 없어.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일상생활 활동 이게 이제 어떤 체제의 상태에서 수행해낼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나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망막에는 빛을 느끼는 부분으로 뭐 원뿔세포 이게 이제 뭐 주체 그리고 막대세포 간체 구성된 광수용 세포층이 있습니다. 다 그지 이 용어들이 이렇게 막 다 하려니까 힘들지 그지? 광수용체 그냥 하면 되는 광수용체 그리고 원뿔세포하고 막대세포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원뿔세포의 경우에도 추체로서 뭐 명순응해 그지? 그리고 막대세포는 간체로 암순응해 그지? 그래서 원뿔세포는 밝은 빛에 반응을 하고 막대세포는 어두운 빛에 이제 반응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죠? 기능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원뿔세포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망막의 중앙 부분 있잖아. 황반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래서 황반에 어떤 이제 영양을 좀 보충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황반에 영양을 보충 그거 있잖아. 루테인이지 그죠? 그 약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그 성분. 그 루테인 성분이 메리골드에 보면은 그 메리골드에서 추출한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성분이 엄청 조금 나오는가 봐. 몇 톤에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눈 영양제 해가 먹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반이 변성이 된다든지 황반이 기능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없어. 황반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안이 생기고 이러면은 황반에 관련된 변성이 와서 좀 이렇게 어떤 시각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좀 먹어. 뭐? 루테인. 나도 먹을 때 먹고 안 먹는다. 잘 안 먹어. 몸에 좋은 걸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그지? 아유, 약 먹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도 싫지? 나도 싫어. 그래서 남들은 막 옆에 있는 남편하고 막 있는 막 아들하고 있으면 막 먹으라고 막 이렇게 물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데 나는 정작 나는 안 먹어. 자, 그리고 이제 막대세포, 간체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이제 중앙 부분이 황반이라 하면 그 주변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한 빛에서 명암이라든지 약간 형태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여기 주로 이제 우리가 밤에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밤에 뭐가 또 잘 안 보인다 하면은 간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온다고? 야맹증 같은 게 온다는 거지. 야맹증 들어봤지, 그지? 유독 밤에 잘 먹어 잘 안 보여. 뭐 흐릿하고 있잖아. 낮에는 상관없어.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 망막 주변부 황반의 그지 중앙 부분이 아니고 주변부에 이제 어떤 이제 요 기능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루테인 먹어야 되겠지. 그건 아니고 그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안구가 그냥 있냐? 아니지. 눈을 아래 위로 굴리고 이러면은 움직이지,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안운동이라는데 이 안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 조직들이 있어요. 자, 해부하게 딱 들어보면 눈 주변에 막 이렇게 안구 주위에 막 이렇게 뭔가 힘줄처럼 싸고 있는 게 막 엄청나게 많아. 자, 그게 한 6개의 그 외양근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운동에 여기는 책에는 막 그닥 그림이 많이 안 나와 있다, 그지? 자, 그 37쪽에 보면 안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그지? 이게 안와 이제 안구 내에 있는 6개의 외양근의 작용으로 안구의 움직임과 눈의 위치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바깥쪽으로 보려면은 그 코를 중심으로 그죠? 내안근에서 뭔가 이렇게 힘줄이 늘어나야지 그죠? 근육이 늘어나야지 저쪽을 볼 수 있지 그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아유 뭐 안 운동 생각 안 하지. 근데 우리 신체의 신비는 정말 이렇게 뭐 그게 뭐 로봇처럼 딱딱딱딱딱딱딱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계별로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찰나적으로 탁탁탁 일어나 버리니까 미처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그지? 그만큼 우리 신체는 어메이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과 내에 있는 6개의 외양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안구의 움직임을 말한다. 그래서 눈의 그 안근들 있죠. 근육들. 여기 민감하게, 진짜 민감하죠. 우리가 느끼지는. 여러분들 움직인다고 뭐 뻐걱뻐걱 소리 나나? 안 나지? 나는 친구들은 안 되겠지. 그지? 두 눈을 같은 물체를 바라보는 양한 시간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왼쪽으로 이렇게 탁 본다 얘가. 그러면은 양안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게 좀 다르겠지, 그지?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 다르겠지, 그지? 자, 눈떨림. 안구 진탕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눈의 불수의적인 진동으로 한눈 또는 두 눈에서 안구 진탕이 떨림 자,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봐. 여기서 시간 낭비 안 할 거거든. 자, 이거 볼까? 이거 한번 보자. 일단 넘어가서 한번 보자. 안운동, 그지? 안구를 바깥쪽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 외직근. 여기 그림이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보면 될 거야. 그리고 비스듬히 밑으로 향하게 하는 뭐 상사근. 자, 이거 하면서 해봐봐. 하고 있지? 그리고 안쪽이 아니다, 그치?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내직근. 안쪽이라는 뭐야? 코를 중심으로 안쪽이야. 코가 항상 이 가운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위로 향하게 하는 위로. 직근이지, 그치? 그리고 밑으로 향하게. 아래 위는 상하 직근이 되고, 비스듬하게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상사근하고 밑으로 비스듬히 위로 향하게 하는 하사근. 요거는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지, 그지? 보면 되겠다, 그지? 자, 보자. 외양근, 그지? 와우.
자, 이렇게 많은, 그지? 상직근.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지? 내직근. 그래. 밑에. 하사근, 상사근, 그지? 응, 상사근 여기 있지, 위에서. 이렇게, 요렇게, 그지? 또 상사근은, 이거는 좀, 제법, 그지? 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해부학에서 이렇게 그림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그지? 요거만 있는 줄 알았지, 우리도, 그지? 아니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보고 또 계속 나와요. 나와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 일단은 안운동까지 그지? 쭉 봤지, 그지? 조절은 여러분들 37쪽 맨 밑에 달라. 그지? 눈의 수정체가 원근의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것. 자, 먼 거리하고 가까울 때 하고 우리가 보는 게 그 안에서 수정체가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면서 이걸 이제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각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적응하는 게 어떨까? 적응하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 그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시력 아동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텀을 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성격 급합니까? 응? 난 급해. 어떨 때는 참고는 있는데 급해. 급한 사람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돼요. 이제 기다려주고 강아지 보고는 기다리면서 나는 못 기다려. 자, 기다려주는 시간들을 항상 그걸 갖다가 여유있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빠른 시간에 빨리. 자, 빨리빨리만 하다가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언제 느끼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식들이 결혼해가 이제 살잖아. 딸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녀가 있다고 했죠, 그죠? 답답해 사는 게 왜 저걸 제대로 유연하게 못할까? 나도 뭐 그렇게 지네들 나이 때는 하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이제 보면 그냥 답답한 거야. 좀 양보하지, 좀 져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부부싸움 많이 하지. 여러분들도 결혼해봐봐. 아우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싸움 많이 해. 옛날에는 집안 문제들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는데 요즘은 지네들 둘이가 안 맞아가지고 성격 차이. 저 성격 못 맞춰. 이런 이제 주 이야기가 좀 주로 나와요. 좋을 때는 뭐 좋아가지고 난리. 끊어놓고 나중에 와서는 저 성격 난 좀 못 맞춰. 딱 딱 일방통행만 해. 그래서 항상 사이하고 둘이 불러서 놓고 혼냅니다. 혼내요 좀. 서로 좀 틈을 주고 그렇게 해라고. 그 듣고 나면 또 가서 싸운다. 에휴, 그치. 아유, 자식이 뭔지 힘들어요. 그죠? 잘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해 학생들한테. 잘하는 것 자랑 좀 해라고 막 그리 얘기를 해. 근데 잘하는 것만 자랑하면 학생들이 싫으라 해. 맞죠? 지 자랑하고 가네 교수님. 이러면서. 자, 그건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 조절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눈의 수정체가 이런 조절들을 초점을 맞춘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그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수정체가 보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걸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야? 고양이 눈. 고양이 눈 이만해가지고 초롱초롱 하다가 햇빛 쬐면 눈이 쫙 서가지고 일자로 딱 서잖아. 근데 무서워.
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죠? 많은 원근의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모양을, 이제, 어, 이 기능들을 잘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거리 변화의 적응 시간이 이제 더 조절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39쪽에 보면은, 눈의 전면 부분하고, 안구의 구조, 이제 여기 이제 거의 해부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측면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아주 많아요. 실랭감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 엄청 많아. 그래서 요걸 한 방에 눈으로 보긴 좀 힘들어. 그래서 아마 뒤에 다음 시간에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시각계에서 이제 눈의 이제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하나하나 해부하게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고생한다. 난 또 기계치가 돼갖고 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는 아니고 그냥 보시면 돼요. 기대해 좋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각계. 시각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치. 누가 얘기했노? 태양이가 얘기했나? 진이가 얘기했나? 자, 눈과 뇌로 구성된 시각계를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2주차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주차 또 공부하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